이런 상황에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경쟁을 벌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앞으로 공수처가 도맡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첩 요청을 한 것은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그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한 군데로 통일해서 영장 청구를 해라라는 것이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였습니까? 해외의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해 오니까 혼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그렇다고 해도 일단 영장 발부는 해주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라. 이게 맞지 않아요?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 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첩하신 배경 어떠신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차피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동안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은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사권이 없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수사권 문제가 만약 재판 단계로 간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한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수사 내용이나 재판 내용과는 별개로 기각이 되거나 무죄가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 책임에 독박을 쓸 우려, 이것 때문에 공수처에 넘긴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기소권 자체는 이제 검찰에만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공수처에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경찰, 검사, 판사 이런 분들에 대한 기소권이 있고 나머지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절차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수사 절차인데 이제 공수처로 이첩을 하게 되면 그 또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검찰과 공수처가 똑같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없어요. 경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판단받을 것이냐 하나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에서 수사를 사실상 거의 다 했거든요. 해놓은 상태에서 상당 인원을 또 구속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사람들은 일정 기한 내 20일 이내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빼고 나머지만 이첩을 한 건데, 문제는 이첩한 대상들에 대해서 검찰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랬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나중에 공소기각의 위험성 또는 본인들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물론 큰 요인으로 작용했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이첩해라라고 28일까지 정했으니까 18일 내에 모종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도 다 맞는데, 보다 중요한 부분은 검찰이 만약에 대통령이 안 나왔을 경우에 과연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소환에 대해서 맡게 되면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공수처는 공조본이라고 경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건이고 절차상의 빌미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아까 윤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거 말고요. 네, 앞에 거요.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죠.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없지만 기소권을 갖고 있고, 공수처는 이제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기 때문에 수사권 여부는 따져봐야 되지만 수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다시 기소해달라고 검찰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전 비서관님,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들 간의 경쟁이랄까요? 어떤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좀 일단락되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은 검찰에 사실은 공수처가 재차 이첩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검찰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계속 중복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 있으니 나갈 수 없다, 이런 논리도 펼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이 탄핵 심리 절차를 좀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수사 상황을 지연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동안 세간의 우려가 있었던 부분들을 한 번에 좀 종식을 시킨 걸로 보이고, 앞서 이제 앵커께서 짚어주셨던 대로 결국에 기소는 검찰이 한다, 이 판단도 검찰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뭐 공수처가 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판단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이 과정 중에서 만약에 이 수사권이 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검찰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마치 불법적으로 채집된 증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이 수사 권한이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런 수사를 하느냐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런 입장들이 윤 대통령 측에도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수사 과정상에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내부적인 우려도 작용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에 입장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짧게 두 분께 여쭤보면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변호인 측에서는 대통령이 내란죄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내란죄를 일으킬 이유라는 거는 권력이 없는 자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켜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는 어떤 법률적인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님도 동의하시나요? 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해왔던 얘기가 같은 맥락입니다.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고 그것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다 지켰기 때문에 사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과 지금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란죄는 국헌 논란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 이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해야 하는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내용이 폭동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측의 주장이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입장이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